만약에 조국 대표가 그때 대법 판결로 해서 2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되고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 없는 정당, 지금 99.9%가 조국 대표를 지지했다는 얘기는 조국을 빼고 나면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흡수하기가 좋은, 흡수 통합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틀 동안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셨고, 지난번 방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용진 후보보다는 김두관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예상이 빗나가셨. 첫날부터 틀려버리더만요. 네. 그 생각보다 어대명 기류가 강한데 이거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뭐 당내 기반이 거의 절대적이고 대선 후보의 위상도 감히 누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여유를 보여주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후보,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도 당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한테도 저는 유리하다고 봤고, 뭐 그 정도 합리적 판단, 전략적 판단은 지지층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었는데, 제 예상은 거의 완벽하게 틀렸고요. 역시 이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 과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신 적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득표를 보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전히 저런 득표 결과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비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게 대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 때문에 그나마 관심이 최고위원 투표에 조금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그 이후에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 혹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언했을 때 뒤에 있던 5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 2등에 들지 못했거든요. 3등, 그래요? 4등, 6등, 7등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누가 그런가요? 그 뒤에 전현희,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요 후보들이 사실상 3등, 4등, 6등, 7등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반동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정봉주 후보 최고위원 중에 지금 제일 앞서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확실하게 친명 아닌가요? 지금 나온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덜 가까운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저는 다 사실은 흔히 말하는 친명 후보들이라, 저 누가 돼도 누가 1등 한들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이 해야 될 일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제언을 해주신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전당대회가. 그렇죠. 18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번외의 질문이긴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선도 그렇고 전당대회도 그렇고 순회 경선의 방식을 택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합동연설회는 계속 진행하지만 사실 한 번에 끝내고, 민주당은 제주도부터 이런 식으로 도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른바 노무현 후보가 됐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 이제 순회 경선을 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광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노무현 후보
승기를 잡았잖아요. 순회 경선이 이 미국식이에요.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보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대의원들을 모았는지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좀 비슷비슷하면 흥미진진해요. 이번에 누가 앞섰구나, 뭐 이번에 누가 좀 뒤집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재미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워낙 원사이드하게 끝나버리면 그런 재미는 별로 없죠. 사실은 흥행을 위해서 또는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통을 고집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제가 뭐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국힘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뭐 그건 뭐 선택이니까. 네. 대세로 움직일 만한 뭐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경선 방식이라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제 추론입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네,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했는데 여기는 민주당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99.9%의 찬성률로 대표 연임에 성공했는데 이 99.9%의 의미 그 이름에 무엇이라고 조국이 들어있잖아요. 네. 누구 봐도 그건 조국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숙제입니다. 조국 대표가 99.9%로 득표했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 당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으로 가서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형성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은 비례 12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690만 표를 받았고 조국 대표도 잠재적 대선 주자, 물론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이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존재하려면 조국 팬덤만으로 유지되면 안 되거든요. 더 넓혀야 되고 확장해야 될 숙제가 있어서 그걸 너무 숫자로 분명하게 보여줘서 아마 조국 대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이제 워낙 이제 큰 정당이 옆에서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워낙 큰 정당이잖아요. 의석수로 보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거기서 독자적으로 뭔가 색깔을 내면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 지속 가능한 또는 더 폭넓은 당내 기반 당외 그러니까 당의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조국 대표 리더십이 검증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지난주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 탄생, 99.9% 찬성률로 대표 연임하게 된 조국혁신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대하게 될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9%를 받았다는 거는 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저 당도 저러지 않냐. 어? 그러니까 90%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90% 넘는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다른 정당이 있다는 얘기는 이 당만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대법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만약에 조국 대표가 그때 대법 판결로 해서 2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되고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 없는 정당 지금 99.9%가 조국 대표를 지지했다는 얘기는 조국을 빼고 나면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흡수하기가 좋은, 흡수통합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조국 빼고도 만약에 저게 독자적으로 가능한 뭔가 기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약간 불안하겠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99.9야? 그러면 조국만 빠지면 우리랑 합치기는 쉽겠는데? 속된 말로 먹기 쉽겠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전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아까 저희가 다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통령과 신임 당대표 면담 시기
할까? 면담 시기 예상할까? 예상 가능성 어떻게 되시는지. 하겠죠.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화해의 신호냐. 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인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요담수를 서로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연히 만나려고 할 테고,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선택인데, 그 만약에 안 부른다, 안 만나겠다, 그럼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나 너 안 봐, 내 눈에 핵 들어가기 전에 너 못 봐, 이런 식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건 이제 경랑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발톱을 숨기고 있을 거다. 발톱을 숨기고 있을 거다. 양쪽이. 네. 왜냐하면 이게 신구 권력 간의 다툼이라는 거는 화해가 잘 안 돼요. 제로섬이에요. 그리고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자기 주자로 너무 분명하게 부각되는 게 싫어요. 근데 제가 비대위원장 시켰을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저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 양반을 이렇게 조기 등판을 시켰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걸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버텨야 되는데 계속 여당 대표가 정부랑 싸우면서 3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대표가 되면 또는 차기 대선 주자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대선은 없거든요. 그 숙제는 있어요. 그럼 그 숙제를 언제 할 거냐? 지금 당장 할 거냐? 근데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할 거냐? 나중에 조금 밀어놓을 거냐? 이 선택은 본인에게 남아있긴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의 질문만 더 드리고 싶은데, 어제 새벽에, 한국 시각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 후보 포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주 그 전당대회 사실상 뭐 여기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뭐 어댑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던진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봤는데 일감은 좀 부럽다. 역시 그래도 다수가 아니라고 하니 받아들이는구나.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거 놓고 싶겠습니까? 당장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압도적으로 나를 다 뽑아놨는데 내가 후보직을 지금 내려놓는다? 쉽지 않죠.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보기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부럽다. 역시 지도자는 저렇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게 지도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소식과 김건희 여사를 비공식 조사했다. 검찰청 밖에서 했다 그러니까 부러운 감정이 약간 슬픈 감정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왜 이러냐 도대체. 우리도 좀 양보하고 서로 좀 타협하고 내려놓으면 훨씬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선은 저는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못한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저는 되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고 여성이고 흑인이자 아시아계다 뭐 이런 식으로 흑인인데 흑인 같지 않은 흑인이라 네. 조금 이제 흑인들이 볼 때 뭐 그런 것도 있다고들 하던데 어쨌든 소수파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계라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되면 좋겠고 문제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미국 민주당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카멜라 해리스로 그냥 가기보다는 미니 경선이라도 하자 해서 다시 좀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관심도 끌고 그 안에서 이제 좀 걸러내는 부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후보를 새롭게 선출하는 절차를 압축적이게 좀 하면 좋겠다. 그게 더 선거에 유리한 거 아닌가? 지금 너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피격당하면서 온통 관심이 지금 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관심을 좀 끌어오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이벤트,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흥행을 위해서라도 하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의 업적도 좀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좀 이렇게 트랜지션하는 세레모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트럼프와 맞붙었을 때 그 승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지금 바이든보다 낫겠죠. 바이든이 왜 이제 바이든으로 다 의견을 모아졌냐면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부가 보수파와 진보파 간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진보파는 샌더스라든지 뭐 왜 그 카시오스인가요? AOC라고 그럽니까? 그 친구도 있고 이게 진보적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축이 하나 있어요. 당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도파라고도 흔히 얘기합니다. 이런 세력이 하나 있죠. 그건 이제 클린턴, 오바마 이런 쪽. 이 두 세력이 공존하는 거는 바이든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다. 통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바이든으로 간 거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연세가 많은데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면 이 두 세력을 통합하기 어렵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지 않고 갈라선다 그러면 분열한다 그러면 무조건 지는 거죠.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죠. 근데 문제는 워낙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커서 지금 민주당이나 미국의 다수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만은 막아야 된다는 정서가 워낙 강해서 민주당이 한가하게 분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이 워낙 노세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거는 뭐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요건의 문제에서 회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해리스는 아직 젊거든요. 경쟁력은 전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냥 무조건 이긴다? 어데트는 아닐 거 아닌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그 많은 기사들이 이제 트럼프 이후에 어떤 국제 정세나 뭐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에게 닥칠 일들. 아유, 트럼프 되면 걱정이죠. 근데 트럼프 만으로 4년이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 후계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부통령 벤스라는 양반이 트럼프의 이게 영 버전이에요. 어? 이게 이제 트럼피즘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섭죠,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 트럼프가 되고 또 부통령이 이어서 또 만약에 8년을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설을 써보면 12년 아니에요? 끔찍하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우리랑 잘 지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에 대해서 뭐 계속 좋은 사인들을 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기대를 했다가 찬물을 끼얹어서 그냥 낭패를 당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한 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닥쳐올 압박이 간단치 않을 거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그게 4년으로 안 끝나고 더 이어진다 앞으로. 저는 한국이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멱살 잡고 싸우고 흙밭에서 서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뭐 기술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엄청난 파고가 닥쳐오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데 나몰라라고 배 위에서 그냥 놀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엄청난 파도가 지금 덮쳐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되게 지켜봐야 될 때가 많네요. 그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간 이철이는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제가 항상 저 카메라 뒤에만 있다가 이제 여기 카메라 앞에 섰는데 굉장히 이 공간이 외롭네요. 그래요? 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릅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줄은 어느 순간까지도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PD를 더 선호했죠. 출연보다. 근데 공부를 못해서 PD는 못했고 어쨌든 꼭 PD만이 천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한 번쯤은 하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은 거였는데, 처음이 생각보다 어렵죠, 뭐.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네,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지만, 네,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주간 이철이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저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